얘기하고 이진숙 후보 이 책 기억하십니까? 이 책? 합니다. 이 책 91년에 걸프전 다녀와서 이진숙 후보가 쓴 책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기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약소국에 대한 생각, 전쟁 피해된 아이들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여기 경찰 기자 때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33년 만에 책장에서 다시 꺼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책을 보고 한때 이진숙 기자를 내 기자의 모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이제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진숙 후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과 지금의 30년 후에 이진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상상도 못할 다른 사람으로 와 있어요. 기자에 대한 정의감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걸프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인간애를 보이던 분이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노란 리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진숙 후보의 평생 살아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본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PPT는 이진숙 후보 이거 뭔지 아세요?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74년 12월 26일자 신문인데 하단에 보면 광고가 없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동아일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중앙정보부에 끌어다가 압박을 하고 광고주들이 결국은 포기해서 백지 광고가 나간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동아방송 기자 언론인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에요. 박정희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언론인들이 처음으로 들고 일어난 5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가 5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진숙 후보가 저기 보세요.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50년 전에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거예요. 다음 보시죠. 지금 MBC의 정부 광고가 작년에 54%나 줄었어요. 그리고 문광고 광고는 0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줄은 데도 있지만 늘은 데도 있고, 유독 MBC만, 그리고 정권에서 콕 집어서 괴롭히고 있는 MBC만 정부 광고가 저렇게 줄었어요. 저는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일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아일보 광고 지면을 조각 광고로 메워준 거예요. 수만 건의 광고가 들어와서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독재 정권의 포각에 맞서서 국민들이 동아일보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광고를 했어요. 50년 전에. 근데 이진숙 후보는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언론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광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PPT 보시죠. MBC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 신뢰도나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다음 보시죠. 이진숙 후보는 최근에 방송법 1조를 얘기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인다.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인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저렇게 말씀하고 저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50년 전에 독재 정권이 했던 똑같은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더 이상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주신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일단은 먼저 그 광고 탄압과 관련해서 그 소셜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것은 제가 자연인일 때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 그만하세요. 여기 그 서면 답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제 것은 시- 제- 제 제 시간 공직에 가니까, 있어서 제 시간 문제가 가니까- 있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제 시간 가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아까 법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넘기시죠. 큰 틀만 좀 얘기할게요. 이진숙 후보는 MBC 본부장 하실 때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어요. 주로 5성급 특급 호텔에서 법적이나 규정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공영방송 임원인데.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아까 아니라 그랬는데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이정현 의원께서 법인카드를 불가능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천만 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래도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쓴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대전 MBC 사장을 할 때 서강대 대학원을 2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카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보충 질의하시고요. 그때 보충 질의하실 때 답변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늘 보면서 위원회 질의가 끝난 상황에서 그 내정자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 위원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한 다음에 번도- 답변 한 기회를 번도 기회를 안 주셨는데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기회 많이 주실 겁니다. 마침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무척 궁금하네요. 계속 답변해 보세요. 예, 아까 그 광고 탄압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나오는 것이 아전인수, 침소, 봉대, 견강, 부해입니다. 그 소셜 미디어의 내용은 이 자리에서 참 밝히기가 껄끄럽기는 하지만 MBC 기자들에 대해서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전용기 탑승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날리면은 전혀 보도 가치도 없고 기사 가치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응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치가 전용기 탑승 배제하는데 박수를 치신다면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들면 MBC라는 공영방송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방법을 열거한 것이지 광고 주지 마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취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전 MBC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CEO가 광고 유치를 하거나 협찬 유치를 하는 게 아주 거의 90% 이상이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우선 제가 영업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것이 2015년, 2015, 2016, 2017 3년인데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 2016 2위를 했었고요. 2등을 했었고 경영 실적이 2017년에는 1등을 했습니다. 지역사 중에서. 네,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영업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님은 결국 그 법카 사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결국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 10,000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수장학회 지분 문제, 그 여러 가지 지분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민영화 논란에 빠진 적 있죠. 그때 그렇습니다. 상황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뭐 오래된 것이어서 디테일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지만 정수장학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본부장이었으니까 한번 와라 라고 하시면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을 하고 싶다 이런 키워드를 주셔서 나름대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전략부장하고 그러면 같이 가셨군요. 만약에 매각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방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시기에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공영과 민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뭐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12년 당시에 그렇죠. MBC 그룹은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원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공영성을 가진 민영방송 아니니까 민영성을 가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방송법이라든가 등등의 법을 살펴보면은 어디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 MBC가 그 태동된 배경 아십니까? 압니다. 최초의 민간 방송이죠. 예, 부산에서 그러다가 시작했습니다. 1980년인가요? 그 80년과 88년도에 군사정부에 의해서 지분이 다르게 됐죠. 예. 그러면서 방문진이 생겼습니다. 예, 방문제도 생겼죠.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엄밀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빙 구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배 구조가 말씀하신 대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사장과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그 지배 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불리는 것이지 재원은 전적으로 일반 상업회사하고 꼭 같습니다. 상업적 기업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이 공적 재원이 투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투입이 안 됩니다. 민영방송과 프로그램 차이는 좀 있습니까? 프로그램 차이도 제가 최근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민영 방송인 SBS와 거의 차이점이 100% 없죠. 가까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MBC도 뭐 드라마 왕국이다, 예능 프로 왕국이다 이야기하는데 공영방송이라 하면은 사실상 공적인 기능,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라임타임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MBC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쟁력 부분도 좀 문제가 되죠, 공영방송으로서. 최근에 일각에서는 특히 언론 노조 등에서 신뢰도 1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가 특히 최근에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게 로이터 저널리즘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를 한 그 신뢰도 조사인데요. 그 신뢰도가 조사가 여러 군데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로이터 저널리즘 인스티튜트 그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이 도표 1위부터 10위까지 발표한 그 도표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1등이 반드시 1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99년도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방송개혁위원회에서 MBC 민영화 3단계 검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10년 다민영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MBC 민영화 체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2년 최필립 이사장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방송문화진흥회 법이 바뀌어야 되고 민영화 요구는 큽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민영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돕기 위하여. 그 후보자가 낸 서면 질의 답변 자료 183페이지 다 보시면
후보자는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뭐 서면 질의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SNS에 보면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이거 분명히 적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잇따른 그 표병관님과의 SNS 공개 대화에서 그런 답변을 합니다. 기업 특히 대한민국 기업은 대통령실이랑 권력에 매우 민감하다. MBC 탑승 거부란 신호탄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 표병관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요. 이진숙님은 광고 안 주는 건 기업의 자유 선택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MBC에 광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